자, 지난번에 일반 상염색체 유전,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이야기를 했었고, 자, 오늘은 그 뒷부분에 이어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인자 유전은 어떤 하나의 형질, 여기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하나의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정납니다. 하는 게 다인자 유전이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유전은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는 라지 A 이거면은 우성 형질, 라지 A 스몰 a 요거면은 열성 형질, 스몰 a 아니 이거 우성이죠. 자, 요거면은 우성 형질, 스몰 a면 열성 형질. 요렇게 일반적으로 결정 났던 게 단일인자 유전이야.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우성이거나 아니면 열성이거나,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혐알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보조개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결판 나는 게 일반적인 단일인자 유전이었는데, 지금 배울 다인자 유전은 어떤 하나의 형질의 특성이 한 쌍에 의해서 결판 나는 게 아니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 그래서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E, 스몰 e. 그럼 요거 같으면은 요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여러 쌍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판난다 해서 요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할 겁니다. 다인자 유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네 쌍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너무 시험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고, 두 쌍을 가지고 내면 좀 섭섭하니까 대체로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은 요거 한 쌍, 두 쌍, 세 쌍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이런 수준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 다인자 유전의 대표 주자는 피부색,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키가 만약에 단일인자 유전이었다면 키가 180 아니면 160, 180인 사람 또는 160인 사람, 유전자형 자체에서 타고난 대로 그냥 그대로 결판이 났어야 된다. 쌍꺼풀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처럼. 근데 다인자 유전이라 하면 여러 쌍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판이 나니까 180도 있고 170도 있고 16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고 형질의 특성이 다양하다 이거죠. 다인자 유전의 문제에서는 대체로 중요한 전제들을 많이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 밑에 있는 얘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별표를 하나 정도 딱 쳐놓고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적어 놓기를 라지 A, 라지 B, 라지 C. 대문자는 피부를 좀 까맣게 만들고, 소문자는 피부를 좀 희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C 이런 유전자형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그러면 대문자가 6개,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C, 라지 C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라지 C. 그럼 이 사람들은 몇 가지 더, 한 가지 더 있겠죠? 이 사람들은 대문자가 5개.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사람하고 대문자 5개, 대문자 5개니까 유전자형은 분명히 다르지만 대문자가 5개니까 표현형은 동일할 것이다. 표현형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면 대문자 6개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쭉 와서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대문자가 0개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표현이 대문자 0개부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표현형이 토탈 7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피부색 패턴이 7가지가 나올 수 있다. 피부색을 까맣게 만드는 유전자, 피부색을 하얗게 만드는 유전자. 그러면 대문자만 전부 다 있는 거, 이거 6가지 패턴이 있을 거야. 그러면 소문자가 1개인 경우, 이 6개의 글자 중에서 소문자가 1개는 되겠죠. 그럼 너그 조합 배웠지? 6개 중에서 소문자 몇 개? 하나. 6개 중에서 소문자 하나. 그럼 대문자 5개란 이야기죠. 대문자 기준으로 따지면 6개의 글자 중에서 대문자가 5개. 그럼 6시 5. 6시 5면 6시 1과 동일하죠. 6시 5면 몇 가지다? 6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 또 대문자 2개, 대문자 4개. 그럼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다. 그럼 대문자가 하나, 둘, 셋, 4개다. 그럼 대문자가 4개면 6개의 글자 중에서 대문자가 4개면 된다. 6시 4. 6시 4면 6, 5, 4, 3, 4, 3, 2, 1. 땅땅땅땅땅땅땅. 그럼 15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15개 숫자가 여기 보이네.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6시 3. 6시 3은 20일 거고. 대문자가 2개인 경우는 6시 2. 그래서 여기 15개인 거고. 대문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6시 1. 6개인 거고.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 6시 0. 한 가지인 거고. 대문자가 6개인 경우는 6시 6.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정된다 라고 한다면 대문자가 6개, 대문자가 5개,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것까지 해서 토탈 7가지 종류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확률값은 다르다 이거죠. 확률값은 64분의 1, 64분의 6, 15, 64분의 20, 64분의 15, 64분의 6, 64분의 1이 된다. 그럼 분모는 왜 64냐? 분모가 64인 거는 확률이니까 확률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확률은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고 분자에는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경우의 수죠.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가 다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 그럼 2가지. 여기도 2가지.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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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대소 중에서 적힐 수 있으니까 분모 전체 경우는 64고 이 6개의 칸 중에서 5개, 6개가 다 대문자다. 그럼 66, 64분의 66, 64분의 1이 되겠고 6개의 칸 중에서 5개가 대문자다. 그러면 65. 그러니까 64분의 65가 될 거고 6개의 칸 중에서 4개가 대문자다. 64. 64분의 64. 이런 식으로 확률이 적힌다 이거죠. 그러면 세쌍의 대립 유전자로 제시되어 있는 어떤 문항에서 각각의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 숫자를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이 확률 숫자를 외우자는 건 아니고 문제마다 어떤 조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인 거고
단일인자 유전이라면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바로 요거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다인자 유전이라 하면은 약간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의 형태를 따릅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놓을게. 그러면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문항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 나중에 내가 풀이하는 연습을 시켜줄게요. 231쪽에 17번 문제. 딱 요 수준이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다. 스타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딱 학교 시험 문제가 이 정도 급으로 나옵니다. 자, 일단 내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 진호야, 답 나왔니? 잘 봐. 이 문제 잘 이해를 해야 돼. 민기 나왔니? 안 나왔니? 자, 보자. 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니까 일단 피부색은, 근데 문제 안에서 다 내용을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잘 읽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 서로 다른 상염 색채에 있는 새쌍, 요노마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색은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요런 유전자형을 가진 여자가 이 사람이 여자 기억이다. 유전자형이 같은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럼 이 자녀가 니은입니다. 그럼 자녀에서 피부색의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일단 새쌍이니까 피부색 자체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이 맞습니다. 기억 보기에는 비교적 손쉽게 해결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몇 가지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 거고, 두 가지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두 가지 케이스.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두 가지 케이스. 토탈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8가지입니다. 4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다.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요거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오는데 경우는 한 가지죠. 그럼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면 2가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면 2가지. 이런 경우라면 생식세포를 4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니은 보기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4가지입니다 라고 적었으니까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보기가 결국 이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니은의 피부색이 부모와 같을 확률, 대문자가 몇 개라? 3개여라.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이거 잘 보세요. 별표 2개, 3개다. 반드시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해설에 적혀 있는 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건 너무 복잡하게 해놨다. 자, 그러면 피부색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분모에는 확률이라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가 8가지. 그 다음 얘도 둘 중에 하나 2 곱하기 2 곱하기 2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8가지. 그럼 얘가 8가지니까 토탈 64가지 케이스의 생식세포 조합이 가능하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대문자가 몇 개여야 되냐면 대문자가 3개여야 돼. 그럼 요 대문자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이 대문자, 요거 대문자, 요 대문자, 요 대문자, 요 대문자, 요 대문자 6개의 대문자 있죠? 이건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6개의 대문자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얘가 가지는 케이스 해야 된다? 3개를 가져야 돼. 그럼 대문자 6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6C3이다 이거죠. 6개 중에 3개를 뽑아 와야 된다. 그럼 6C3이면 6, 5, 4 3, 2, 1 날리면 이거 20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20이다 이거죠. 그럼 이 확률은 64분의 20, 32분의 10, 16분의 5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디귿 보기 어떠니? 맞다 이거죠. 디귿의 확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너가 조금은 손쉽게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지우고 예제 하나, 유사한 거 하나 더.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때 이 집의 자녀의 표현형이 이 사람하고 같을 확률을 계산해라. 방금 내가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서 내가 요걸 내는 겁니다. 아까 그거 하고 지금 요거 하고 2개 연습하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민이 나오니? 나오긴 했는데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오케이. 그 나온 건 얼마니? 나온 거요? 32분의 35. 어? 이건 절대 아니죠. 네. 확률은 너 확통 배웠니? 맞아. 안 배웠죠. 근데 그 63, 4는 조합은 할 줄 알죠? 확률은 1보다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수지는? 32분의 3. 32분의 3이요. 3. 이거 확률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아니 너무나. 진호는? 세연이는? 16분의 1. 현지는? 안 나왔어요. 자, 일단 내가 해볼게. 자, 그러면 아까는 엄마 아빠가 같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 힘을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분모에는 전체 케이스 나와야죠. 그러면 이 녀석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총 케이스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이거는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죠.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케이스는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 두 가지 두 가지죠. 그럼 몇 가지? 8가지. 그럼 분모는 몇 개다? 32야. 근데 내가 얘랑 닮을 확률을 물어봤죠. 네. 그러면 일단 얘는 대문자가 몇 개라? 4개여야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아까하고 차이는 뭐냐면 요 두 개, 이 라지 A는 어떤 놈? 라지 A 둘 다 라지 A잖아. 네. 이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얘한테 내려오죠. 네. 그럼 이 녀석은 대문자 한 개는 무조건 확보잖아. 네. 근데 요 대문자하고 요 대문자하고 요거는 대소니까 둘 중에 하나 내려올 거고 둘 중에 하나 내려올 거 아이가. 이거는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 대문자잖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 저 대문자 5개 중에서 몇 개를 들고 와야 된다? 3개를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하나 확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시 4가 아니고 요거는 무조건 하나 확보야. 그냥 하나 확보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대문자 중에서 몇 개? 3개. 그러니까 5시 3이니까 5, 4, 3, 3, 2, 1 땡땡땡땡땡 10이죠. 32분의 10이죠. 그러니까 얼마? 16분의 5가 되면 되겠죠. 확률 똑같네. 우연히. 이거는 우연히 같은 겁니다. 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다인자 유전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요 정도 수준 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런 수준의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 반드시 디귿보기 이거 피부색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 이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거죠. 이 문제. 여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객관식의 형태에서 디귿보기 하나 정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 계산이 돼야 결국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자, 알겠습니까? 자, 다인자 유전 하나 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233쪽에 6번 문제. 천천히 일단 문제 파악부터 하세요. 내가 같이 풀어줄 테니까.
같은 문제야. 위에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에 뭐 1번, 2번, 3번, 4번은 내가 보기엔 사실상 무의미한 표기인 것 같고 5번, 6번만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엔 디귿 보기가 문제인 거고 디귿 보기의 계산을 답지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서 계산이 안 돼요. 풀 수 없어. 그러니까 방금 내가 계산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디귿 보기를 풀어주세요.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결국에는 다인자 유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인 거고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판이 납니다. 대문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볼 때는 1, 2, 3, 4는 필요 없고 5번의 유전자형은 이거고 6번의 유전자형은 이겁니다 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5번은 이거고 6번은 이거다. 그리고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니까 이거 복대립 유전 아니고 이건 다인자 유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집의 아이의 표현형이 최대 5개가 맞냐? 자, 그러면 여기를 봐라. 자, 여기서는 대문자 무조건 1개 확보죠. 그러면 대문자를 최대로 가졌을 때 몇 개를 가질 수 있느냐?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의 대문자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 4개도 가능하고 물론 3개도 가능하고 2개도 가능할 겁니다. 최소로 가지자면 여기서는 대문자 무조건 하나 가져와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소문자, 소문자, 소 되면 대문자 1개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최대 개수는 5개고 최소 개수는 1개다. 그러면 이 녀석의 표현형은 5가지입니다. 홀. 그 다음에 디귿 보기 계산이 핵심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와 같다. 대문자가 몇 개라는 이야기고? 3개. 대문자 3개일 확률을 물어봤죠. 자, 분모에다가 전체 케이스를 적자.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요거 몇 가지? 1가지. 요거는 2가지. 요거는 1가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2가지.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 하나 받아오겠죠? 요거 둘 중에 하나 받아오고 요거 둘 중에 하나 받아오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몇 가지? 8가지. 그리고 지금 내 목표는 대문자가 몇 개야라? 3개가 목표다. 근데 요 대문자 요거 요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
요거 대문자 4개 중에서 몇 개? 2개만 뽑아오면 되잖아. 한 개는 무조건 확보를 했고 3개가 돼야 되니까 저기에 적혀있는 대문자 4개 중에서 2개만 들고 와라. 그럼 4C2는 43, 21, 6이죠. 그럼 얼마? 16분의 6이지? 그럼 얘는 16분의 3이겠죠? 아이고 8분의 3이겠죠? 8분의 3. 아 8분의 3이다. 아 그러면 디귿 보기는 어때요? 틀렸습니다. 자, 다인자유전 맛보기 했습니다. 다인자유전. 다인자유전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은 수능 특강 같은 문제집에 나중에 제시가 돼 있을 거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수능 특강까지는 우리는 보지 말자. 수능 특강이 완자책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수능 특강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자네들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한번 맛보기 진행 중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쫄지 말고, 아 지금 2월달까지는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가볍게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4단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거고, 결국에는 2월 마지막 주, 3월 첫째 주부터 1단원을 다시 시작할 건데 쫄지 말고 그냥 여름 방학 중간고사 끝나고 나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하니 지금 빠른 속도로 한번 맛보기 진행하는 거니까 100% 소화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쫄지는 마세요. 언젠가는 되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은 안 되면은 내가 나중에 4월달 돼서 추가 수업을 편성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거니까 일단 쫄지 말고 따라와. 쫄지 말고. 화학 그 무서운 게 아니다. 화학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 합니다. 쫄지 마세요. 자 그러면 쫄지 마라 했는데 쫄리는 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유전변과 돌연변이 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아이에게 근본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병이 생겨났을 수도 있는데, 타고나는 어떤 병이 생겨났다. 부모에게는 어떤 형질이 생겨났다. 그런 아이를 돌연변이라고 할 겁니다. 엄마는 안 그랬는데 그 집에 태어나는 어떤 아이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염색체나 유전자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면서 이상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부모한테 있던 유전 형질이 아니야. 전혀 부모한테는 전혀 없었는데 얘가 뭔가가 완전히 잘못되면서 이런 병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얘는 이런 병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니까, 잘못돼가지고 만들어진 거니까 이 집의 자식들은 이런 병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놈들이 전부 다 돌연변이야. 얘만 돌연변이고 얘는 돌연변이 아닌 거지. 부모 그대로 닮은 거니까 얘가 돌연변이가 되겠다. 돌연변이는 기본적으로 유전병이 될 수도 있는데, 돌연변이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염색체 수의 이상. 여기에다가 별표 2개. 시험 문제는 여기서만 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고 올게요. 뒤에 가서
염색체 구조의 이상.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가면 유전자 이상.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유전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좀 쉬운 거 염색체 구조 이상 요거 좀 쉽고,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염색체 구조 이상. 세포 분열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정상적으로 받아왔어야 되는 염색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의 유전자가 A, B, C, D, E인데 얘가 A, B, D, E만 받아왔고 C가 없어져 버렸죠. 뭔가 좀 분실한 거지. 이런 거를 결실이라고 한다. 결실. 그 다음에 원래 유전자형은 FGHIJ인데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잘못 뒤집어져서 붙어버렸다. 얘들 IHG로 유전자가 거꾸로 서버렸죠. 이런 거는 뒤집어져 있다 해서 얘를 역위. 자, 그 다음에 원래는 A, B, C, D, E, F, G인데 세포 분열 과정에서 유전자가 복제가 될 때 잘못 복제가 되는 바람에 A, B, C, D, E, A, B, C, D, E, D, E, F, G 뭔가 하나 새로운 게 더 생겨났죠? 똑같은 게 하나 더 반복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중복이라 하겠다. 자, 원래는 이런 유전자 A, B, C, D, F, G, H, I 하고 K, L, M, N 얘랑은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완전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염색체야. 자, 근데 여기 있는 HIJ 그리고 여기 있는 N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져서 서로 자리 바꿈을 해버린 겁니다. N은 이쪽으로 가버렸고 여기 있는 HIJ가 이쪽으로 와서 붙었다. N은 이쪽으로 갔고 HIJ가 이쪽으로 붙어있다. 서로 염색체 구조 DNA가 위치 바꿈을 해버렸죠. 이런 경우를 전좌라 한다. 전좌. 결실 떨어져 나간 거고, 역위 뒤집어진 거고, 중복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 있는 거고, 전좌 딴 데 가서 붙어버린 거다. 그러면 결실이 일어났을 때 고양이 울음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염색체 일부가 잘려 나가버렸다. 그러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면 애가 태어나면 고양이 우는 소리를 실실 내사다가 고양이 우는 소리, 디신한 소리를 실실 내사다가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야. 세포 분열 좀 잘못돼가지고. 그 다음에 중복, 전좌, 역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각종 병들이 생겨날 수 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게 뒷페이지.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면 고양이 울음 증후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9번 염색체랑 22번 염색체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난다. DNA 유전자 일부의 자리 바꿈을 해버렸다. 9번과 22번 사이에서 전좌가 일어났다. 그러면 조혈 모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백혈병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 7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뇌손상을 유발하고 심장기형, 콩팥 손상, 근육 약화 등 심각한 병을 일으킨다. 보통 한 6개월 이내에 죽는다. 오케이? 그럼 다행히 우리는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다행히 우리는 이런 확률들을 뚫고 정상적인 염색체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봐도 되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은 유전자 이상. 유전자 이상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염색체의 개수도 다 정상이고 염색체의 모양도 정상이고
아무것도 이상이 안 보여 얼핏 봐서는. 그럼 아까 고양이 울음증 같은 경우에는 5번 염색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잘려 나가버렸다고. 그럼 내가 얼핏 봤을 때는 염색체도 전부 다 멀쩡하게 생겼고 염색체도 정확하게 46개씩 다 있어요. 대충 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적혈구를 만드는 유전자가 여기가 뭐 구아닌, 아데닌 뭐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적혈구가 생겨날 텐데 대단히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여기는 구아닌이고 아데닌이 여기로 가버리니까 여기는 타이민, 아데닌 이렇게 붙는 겁니다. 요거 두 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짜 미세먼지만도 못한 저 염기 하나가 미세먼지만도 못한 그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보다는 작겠죠 저 염기 하나가. 작을 거라고 봅니다. 미세먼지보다도 못한 이 염기가 A하고 T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이가 자리가 바뀌면서 T가 위에 가고 A가 밑으로 와버렸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염기 하나가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적혈구가 안 생기고 이런 적혈구가 생긴다. 이게 난 모양의 적혈구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고양이 울음증입니다 라는 걸 판정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구조 분석을 다 해서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기형아 검사를 했을 때 5번 염색체가 이 모양이 이상해요. 얘는 고양이 울음증인 게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술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엄마들이. 근데 지금 이거는 염색체의 개수나 모양이 완벽하게 정상이고 그 염색체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염기 하나가 잘못 써져 있잖아.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땐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와봐야 한다. 나와봐야. 그래서 이런 남 모양의 적혈구가 났네. 원래는 적혈구가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혈관 속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난 모양의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꼬이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빈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난 모양의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빈혈을 일으킨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재미삼아 한번 읽어놔 놓고 갑시다.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 페닐케톤요증.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해서 몸속에 페닐케톤이 자꾸 누적이 되는구나. 그래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질병이다. 알비노증.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병이구나. 그 다음에 낭성 섬유종. 유전자 이상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헌팅턴 무도병. 유전자 이상으로 신경계가 파괴되면서 머리와 팔다리의 움직임이 통제가 되지 않는구나. 지적 장애가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간단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43쪽에 16번 수준, 16번 같은 문제 스타트.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아데닌, 여기는 다이민 그 차이야. 근데 염기 하나가 잘못 서면서 위치가 잘못 바뀌면서 원래는 글루탐산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발린이 만들어졌고, 글루탐산이 가운데 붙었을 때는 정상 적혈구인데 발린이 붙었을 때는 남 모양의 적혈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염색체 안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얘는 염색체의 수, 개수, 모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상입니다. 염색체의 수, 개수와 모양은 정상인데 그 안에 적혀있는 유전 정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염색체의 개수나 모양 이런 것들을 핵형이라 할 건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염색체의 개수나 모양은 정상입니다. 남 모양의 적혈구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개수, 모양은 정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의 개수는 정상인 거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맞을 것 같다.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요 정도 수준의 문제도 나온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좀 맛보기니까 앞으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오늘 맛보기 유전, 맛보기 찍먹 유전. 오늘의 가장 핵심은 234쪽에 염색체 수의 이상, 염색체 개수의 이상에 의한 유전병, 요걸 살펴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일반론에서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 연습장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이 A4용지 한 장씩 좀 줄까? A4용지 한 장씩 줄 테니까 좀 약간 잘 적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잘 한번 적어봐. 세포 분열 과정을 잘 이해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칠판. 자, 어떤 사람의 염색체가 세포가 있는데 내가 걔를 그냥 XY 염색체만 표기를 할게. 그럼 다른 염색체는 내가 표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XY 있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남자죠. 이 안에 염색체 몇 개고? 46개 들어있습니다. 사람이니까 46개고 나는 표기는 XY만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XY가 들어있는 이 세포가 DNA를 이렇게 복제를 하겠네요. 복제된 형태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렇게 겹쳐서 씁니다. 그럼 복제되었다. 그러면 민기야, 이 안에 염색체 몇 개 들어있노? 응? 네 개. 아니 사람. 사람이야 사람. 46개. 사람 몇 개? 46개. 46개. 다른 염색체 내가 표시 안 한 거야. 그냥 많은 염색체들 중에서 X하고 Y 이것만 표기한 거라고. 그럼 DNA 복제됐으니까 염색체 개수 46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겠네.
그럼 요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양쪽으로 찢어져서 들어가겠죠? 그럼 x 복제된 건 여기로 오고 y 복제된 건 여기로 갑니다. 나머지 표시 안 한 염색체들은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럼 여기 염색체 몇 개고 1분열이 끝났어. 몇 개? 23개고 여기는 2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열 진행합니다. 2분열 진행을 하면 겹쳐져 있던 이 X 염색체를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2분열이 진행이 되면 겹쳐져 있던 Y 염색체를 하나씩 가져가겠지. 요거 야들 전부 다 염색체 개수 몇 개다? 23개씩이다. 이게 일반적인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의 상황이야. 그 다음에 또 다시 갑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X, Y가 있다. 여기 염색체 몇 개? 46개. 간기 때, 그러니까 S기 때 DNA 복제하겠네요. 몇 개? 46개. 세포 분열을 진행을 할 겁니다. 1분열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표기 안 된 염색체가 몇 개고? 44. 44개 표기 안 됐죠? 이거는 22개로 나눠져 갔단 말이야. 나눠져 가서 내가 지금 표기하지 않은 염색체는 반반 나눠졌어요. 네. 그러면 요 X, Y도 양쪽으로 나눠졌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게 양쪽으로 안 나눠지고 혹시 이쪽으로 다 가버리고 여기에는 X, Y 염색체가 하나도 안 왔어. 그러면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나눠진 22개의 염색체에다가 X, Y 두 개가 더 붙었죠? 그럼 여기 염색체 몇 개? 26개. 24개. 네? 아, 네. 24개, 22개에 하나, 둘. 네. 그 다음 이쪽은 22개의 X, Y 염색체 하나도 안 붙었죠? 네. 여기는 염색체 토탈 몇 개? 22개. 그러니까 원래라면 44 플러스 X, Y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44 중에서 절반이 오고 X, Y 중에서 하나가 와서 22개에다가 X 하나 보태서 23개다 아이가. 네. 근데 지금 저 케이스는 내가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44는 정상적으로 둘로 쪼개지고 네. X, Y 중에 하나만 일로 왔어야 되는데 둘 다 일로 와버렸다 이거죠. 네. 22개의 X, Y 두 개까지 붙었으니까 여기에는 몇 개 들어있다? 24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X, Y가 양쪽으로 나눠졌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빵되어서 가버렸지? 네. 이런 상황을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분리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분리의 법칙을 안 따르는 상황, 비분리가 일어나 버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2분열 진행할 거고 얘도 2분열 진행하겠죠? 네. 그럼 2분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는 XY 없음 될까 아이가? 네. 그럼 요 두 개의 염색체에는 이 두 개의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느냐? 24개 들어있고 요 두 개의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22개가 들어있다. 그 이 두 개의 생식세포에는 성염색체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값이 1분열 때 X, Y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네. 비분리가 일어났네. 자,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 또 적어보겠습니다. 자, X, Y가 있다. 여기 염색체 몇 개? 46. 자, 복제되었습니다. 염색체 몇 개? 46.
1분열 진행합니다. 1분열은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46을 반반으로 나눠갔지? 염색체 몇 개? 23개. 여기는 23개. 2분열 진행합니다. 자, 2분열 진행을 하는데 요 X 복제되어 있는 거를 하나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요로 다 가져가 버리고 여기는 하나 부족할 수도 있잖아. 이쪽으로 몰빵이 된 거죠. 요거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치자. 그럼 여기는 염색체 몇 개니? 23개. 여기는 한 개 부족하죠? 몇 개? 22개. 여기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 더 있지? 네. 몇 개? 네. 24개. 여기서 정상적으로 분리가 안 됐네요. 요거 비분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것도 비분리야. 근데 얘는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되었고 얘는 감수 2분열 때 비분리가 되었습니다. 얘는 1분열 비분리, 얘는 2분열 비분리. 그리고 얘가 생식세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상적인 생식세포는 야들 정상이고 야 두 개 정상이고 야 둘이는 비정상이죠. 그러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될 수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도 비분리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쟤네들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쟤네들이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것이다.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것이다. 좀 그 의미는 좀 카메라가 여기까지 잡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 한번 해보자. 여자는 XX죠. 염색체 몇 개? 46. 자, 복제되면 XX 열이 되겠죠? 여기도 몇 개? 46. 여자는 정상적인 거 하지 말고 비분리부터만 써봅시다. 이렇게 XX 복제된 게 만약에 한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원래 23이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잖아. 그럼 몇 개? 24개. 여기는 22개. 2분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는 XX, XX. 여기는 없음이 되겠죠. 그럼 야는 몇 개다? 야는 24개짜리 생식세포. 야는 22개짜리 생식세포가 되겠죠. 비분리 일어났지? 어디서 비분리 일어났노?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46개죠. 복제됐다. 역시 46개죠. 그 다음에 1분열은 정상적으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복제된 것들이 이렇게 가겠지. 1분열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여기 염색체 몇 개? 23개. 여기는 23개. 여기서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야가 양쪽으로 나눠졌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다 가버렸다. 여기서 비분리 진행됐죠? 2분열 비분리 진행됐지? 그러니까 요거 염색체 몇 개? 23개. 얘는 24개. 얘는 22개. 요렇게 될 거다. 다른 상염색체는 지금 문제없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진행을 했다. 자, 그러면 저기는 남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들이고 여기는 여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들이다. 자, 근데 혹시 그냥 이 남자와 요 점자, 저 점자와 이 남자가 수정이 되면 어때요? X.
성염색체가 X 하나밖에 없지? 네. 여자야. 근데 여자는 원래 X다 이가. 네. 근데 X 하나밖에 없어요. X 여성의 성질이 좀 부족한 여자. 터너 증후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남자와 요 전자가 만나면 XXY죠. 네. 성별은 남자. 남자야. 남자인데 여자처럼 X 염색체가 두 개죠. 네. 네. 여성의 성향을 조금 선질 뭐 그런 게 아니다. 트랜스젠더 이런 건 아니고 외형적으로 외형적도 대단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냥 남자인데 좀 이상한 남자. 클라인펠터인지 모르겠네.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다. XXY. 그러면 이 사람은 44 플러스 X니까 염색체 총 개수가 몇 개다? 45개고 클라인펠트 증후군 얘는 44 플러스 XXY니까 얘는 염색체 총 개수가 몇 개다? 47개다. 그러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다양하게 비분리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비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염색체의 개수에 이상이 생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운 증후군은 XY 염색체 말고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경우에 다운 증후군이야. 자, 그러면 원래라면은 엄마가 있다. 아빠가 21번 염색체를 하나 줘야 되고 엄마도 21번 염색체를 하나 줘서 나한테 21번 염색체가 2개여야 되는데 엄마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21번 염색체가 한쪽으로 몰빵이 되면서 엄마가 21번 염색체를 2개를 내려줄 수도 있다고. 그럼 얘는 아빠한테서 21번 하나 받아왔고 엄마한테서 21번을 2개를 받아왔지. 그럼 얘는 원래 46인데 플러스 몇 개? 1개가 더 있죠. 그럼 얘는 47개 염색체를 가진 아이겠지.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이놈아 다운 증후군입니다. 좀 빗방하고 좀 멍청하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다운 증후군의 발현 빈도는 생각보다는 높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비분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 비분리에 의해서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유전 문제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유전 문제는 이런 비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아주 전형적인 형태. 엄마 거 하나 받아오고 아빠 거 하나 받아온 것만 따졌는데 이제부터는 엄마 거 하나 받아오고 아빠 거 하나 받아온 게 아니라 혹시 엄마한테서 2개 받아온 거 아닌가? 혹시 아빠한테서 2개 받아온 거 아닌가? 아빠한테서는 안 받아오고 엄마한테서는 하나 받아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유전병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염색체 수의 이상이라 했고 염색체 수의 이상이 생겨나는 데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의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정상인보다 염색체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정상인보다 염색체가 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과정
뭐 1분열에서 비분리 일어나는 거,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방금 칠판에 적어줬던 내용을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좀 당연히 뭐 중간고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수업을 한 거니까 한 번만 그걸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고 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옆에 보면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총 염색체 수가 47개 되는 이런 아이들이 다음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 이거는 에드워드 증후군.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 비분리에 의해서 하나 더 생겨나면 심한 지적장애, 심장 및 여러 장기의 기형으로 보통 한두 살, 2살 되기 전에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여자인데 X 염색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클라인펠트 증후군 남자인데 XXY야. X 두 개의 Y 하나. 남자는 맞습니다. 분명히 남자 맞다. 이건 여자는 맞다. 외관상 여자야. 얘는 외관상 남자입니다. 근데 둘 다 불임입니다. 불임. 자식을 낳지는 못한다. 다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식 능력이 없다. 자 그러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간단한 문제들부터 하나, 둘, 셋 정도, 둘, 셋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241쪽에 6번 같은 이런 형태 근본적인 세포 분열을 물어보는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자네들 책을 193쪽을 한번 펼쳐봐. 193쪽을 한번 펼쳐봐요. 세포 분열 이야기할 때 193쪽 세포 분열 이야기할 때 감수 1분열 있지? 네. 1분열에 혹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요거 별표 쳐져 있습니까? 이쪽은 1분열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 다음에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1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는 표현, 2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럼 우리가 아까 비분리 이야기할 때 1분열 비분리가 있고 2분열 비분리가 있죠. 그러면 보기에서 그냥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써주면 수월찮아. 근데 혹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다고.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럼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거다? 1분열이다.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동 염색체 비분리, 염색 분체 비분리, 1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 그 의미 이상도 아니다. 그냥 그거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41쪽에 6번 문제 스타트.
보자. 다른 건 표기 안 했고 xy 염색체만 적어놨지. 그리고 1분열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2분열이 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얘가 양쪽으로 안 나눠지고 이쪽으로 둘 다 와있죠. 근데 지금 이거 y 염색체잖아. 그러니까 얘는 y겠죠? 여기는 생식세포가 하나도 없네. 그럼 일단 몇 분열 비분리입니까? 1. 예? 네? 감수 2분. 감수 1분열. 2분열이죠. 여기죠. 여기 1분열이고 에. 여기가 2분열이다 이가. 에. 2분열에서 비분리 됐지? 네. 2분열 비분리면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기억이 틀렸다. 자, 기억은 뭐니? 정상. X 염색체 하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아이죠? 예? 예. 그러면 Y냐? X죠? 정상적인 난자에는 X밖에 안 들어있잖아. 네.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여자아이가 태어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이 정상적인 난자 X랑 결합을 하면 X 하나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겠네. 네. X 염색체 하나만 있다. 이건 무슨 증후군?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XXY는 클라인펠트 증후군. 그러면 디귿 보기가 어떠니? 맞다. 맞다. 되겠습니까? 자, 242쪽에 10번. 이제 이거는 단순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포 분열 수준만 다루는 게 아니고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문제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명신고등학교는 작년에 생명과학 쌤이 야 비분리는 빼고 비분리는 시험 문제 안 냄이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 수준이 조금 비분리는 완전 접고 들어가도 되는 상황. 진도 빨리 안 나가서 그래요. 진호 답 나왔니? 민기 기다릴게. 현지 세은 수지
기다릴게. 1분만 기다려 줄게. 자, 일단 내가 갈게요. 이제 문제 푸는 거 한번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보자. 일단 정상인 부모. 이 말은 뭐고? 엄마 아빠가 모두 다 정상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AA도 정상이고 AA별도 정상인 거죠. 네. 그럼 얘는 A라서 정상인 거고 AA별은 A 때문에 정상된 거겠지. 네. 그러니까 A와 A별 중에서 누가 우성이다? A. A가 우성이고 야는 열성 형질인 병이겠죠. 네. 그리고 이 유전자는 7번 염색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A는 A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일단 이건 확실히 맞죠. 네. 근데 이 집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병에 걸리려면은 혹시 이 집의 아들의 염색체 수의 이상은 없죠? 그건 안 아버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수정하여 철수가 태어났고 기업과 니은이 만났을 때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다. 철수, 저 문제 제일 위에다 적어놨는데 염색체 개수 몇 개? 46개. 그럼 염색체 개수에는 이상이 없는 아이네요. 염색체 수에는 이상이 없는데 얘가 병에 걸려야 되지. 네. 그러면 A별이어야 돼. 네. 아빠한테서 받아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아빠한테서 받아오면 안 되고 엄마한테서 A별을 2개 받아와야 되죠. 네. 아, 그러면 엄마가 난자를 만들 때 A별을 2개를 보내야 되네. 네. 그러면 여기엔 니은이죠. 네. 아빠는 7번 염색체를 주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아빠는 원래라면은 22 플러스 y를 내려줬어야 되잖아. 네. 7번 염색체를 하나 빼자고. 그럼 몇 개? 21. 21 플러스 y여야 되겠죠? 네. 그럼 뒤가 보기엔 어떠니? 틀렸고 이거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냐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봐라. A의 A별이야. 네. 잘 봐. 복제가 되었죠. 네. 만약에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쪽으로 얘가 다가오고 여기는 하나도 없지. 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AA별, 여기는 없음이죠. 네. 1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AA별을 줄 수 있어. AA별을 내려줄 수 있다고 엄마가. 자, 근데 AA별인데 복제됐죠? 1분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얘가 A별을 2개 내려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A별 같은 거 2개를 내려줘야 되죠. 그러면 1분열 비분리 되면 다른 거 2개를 내려주잖아. 근데 2분열 비분리가 되면 같은 거 2개를 내려 보내줄 수가 있지. 엄마는 몇 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다? 2분열. 2분열에서 비분리를 했어야 같은 7번 염색체 2개가 생식세포로 들어갈 수가 있다. 알겠니?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 부분 숙제 안 해도 됩니다. 괜히 숙제 하려다가 괴로워가지고 유전을 포기하지 말고 숙제는 만약에 숙제를 한다면 245쪽까지만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풉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실력업은 못 풉니다. 243쪽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럼 실력업을 제끼고 그 다음에 중단한 마무리 문제 중에서 난이도 중까지만 풀어도 됩니다. 상은 제끼고 그 정도만 하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알겠니? 어려운 거 분명하니까.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유전만 다시 팔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오케이.